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강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0.25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0.67%, 나스닥 시장은 1.14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 일단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특히나 이 테슬라가 장중에 10%가 넘는 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약한 그런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대부분의 업체는 기업들은 강보합 내지는 강세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야간 선물 시장은 0.38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. 일단 여전히 이번 주에는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그리고 여전히 CPI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눈치 보기는 여전히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시장을 좀 보게 되면 61선이에요. 요 61선 자리대죠. 약 한 2575포인트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 자리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 올라가게 되면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에 있어서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큰 축으로 좀 봤던 부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.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 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좀 물어보기도 했었어요. 근데 일단 시장에서 여의도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 부분들도 예상치를 좀 하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들,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. 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, 이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,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던 상황이었었고요. 그리고 중국 쪽에 있어서의 약진, 즉 LFP 배터리의 채용 확대,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추가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연말 양도세에 대한 이슈,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에 있어서의 소외, 이런 부분들이 2차전지 쪽 섹터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요인이 아닌가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.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건데, 여기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지금 2차전지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60만 원짜리대를 넘어서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. 65에서 66만 원짜리대. 아직까지 뭐 포스코 홀딩스가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일단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들어왔었죠.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어요. 그래서 61선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결국은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이 자리대가 좀 중요한 그런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요 자리대가 지금 95만 원이 언저리대인데요. 만약에 요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끝났느냐,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7월 달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 분들이라면
아마 좀 힘든 구간을 좀 겪고 있을 거예요. 여기에서 바로 매수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7월달, 8월달에 매수하신 분들이 손실권역인데 느긋하셔야 됩니다. 이건 느긋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비중이 과도하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해요. 반등 시에 일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해서 채워 넣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. 결국은 일단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인내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.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로 하단 자리 때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,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부분들이 있어요. 지금은 심리적으로는 반도체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심리적으로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더 보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 어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추세에 대한 전환,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, 또 하나는 이들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실적주들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한다라면 이 실적주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죠. 뭐 전력 쪽이라든가 기계, 엔터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. 이런 섹터들. 이런 섹터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. 이런 쪽은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강했던 그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뭐 이쪽이 있는데 이게 시세가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기보다는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주식을 하면서 항상 느껴야 되는 거는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조정도 따른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, 즉 월봉으로 보면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. 그죠? 이런 구간이 벌어져 있을 때는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,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. 로봇이나 인공지능 요 부분들에 있어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적게 올라간 주식분들 요런 종목군들이 아마 순환매로 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,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새로운 섹터들이나 종목군들 이 부분들이 새로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변화가 좀 되는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일단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환율이죠.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 선물 쪽, 그 부분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하면서 보자라는 거. 외국인 선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, 환율 또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, 환율이 그나마 좀 서서히 안정을 좀 찾는 것 같아요. 환율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부분들이 일단 다행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나서 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좀 만들고 난 이후에 장대 음봉이 좀 나왔어요. 장대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엔화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어요. 고점을 좀 넘어간 이후에 좀 눌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일단 시장이 긍정적인 것 같고, 엔화가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엔화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때는 자동차 쪽 섹터를 봐야 될 겁니다. 자동차 섹터를 보면 된다라는 거, 이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뭐 나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이제
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너무 추격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, 조금 싸게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.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반도체 쪽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, 그 다음에 삼성전자, 요 어제 좀 반등으로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, 일단 SK 하이닉스가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봐야 됩니다. 제약바이오 섹터는 한 차례 시세의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것 같고,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저는 충분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그리고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SOC 쪽 실적주들이죠. 이런 쪽도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자.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. 없을 거고 이번 주 이제 동심하게 좀 지나가고 그리고 나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에서 다시 종목 플레이로 좀 진행될 것 같고, 아직까지 지수는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,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뭐 AP위성 같은 경우 바닥권역을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죠. 바닥권역이죠. 그런 모습들이 때 이런 종목군들 여기서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